화제가 된 사건 사고 소식 짚어보는 아침의 이슈 시간입니다. 네, 강전의 변호사 양태정 변호사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김건희 특검팀의 조사를 받은 후 사망한 경기도 양평군 공무원이 허위 진술을 했다는 변호인 측 주장이 나왔습니다. 관련 내용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다른 분의 진술 내용을 이제 그대로 따다가 예라고 답변을 아예 타자해놓고 요구를 했다고 합니다. 또 하나 진술은 군수가 시행사 서류가 오면 그대로 해주라. 군수가 지시했는가? 이렇게 묻는 질문에 예라고 답변이 돼 있다고 그렇게 그분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숨진 공무원이 말하지도 않은 내용이 신문 네. 조서에 담겨 있었다는 주장인 건데 특검의 강압 수사 의혹이 재차 지금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특검팀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혔어요. 그렇죠. 돌아가신 분의 메모를 보면은 특검 측에서 강압적으로 수사를 했었던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이 굉장히 강하게 듭니다. 네. 심야 조사에 있어서도 임의로 동의를 했는지 여부도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어쨌든 조사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본인이 부인을 했을 때 계속적으로 같은 질문했던 것이 아닌가. 예. 그래서 오전 10시부터 새벽 1시까지 15시간에 걸쳐서 조사한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의문들이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이제 박경호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이 조사에 동석하지는 않았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예. 그 이후에 지금 돌아가신 분과 상담을 하는 과정에서 본인이 조사를 받을 때 이미 다른 사람들의 진술에 밑에 네라는 답변이 있는 상태로 그렇게 본인이 조사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예. 다만 여기에 대해서는 진술 조서를 확인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반면 이제 특검 측에서는 조사 과정에서 광합이나 회유 없었다라는 입장입니다. 앞서서 짚어주셨지만 심야 불법 조사 의혹에 대해서도 양측의 입장이 굉장히 다르거든요. 이렇다 보니까 조사하는 과정을 CCTV나 이런 데서 녹화를 좀 해놨으면 좀 규명하는데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이제 조사 과정을 이제 영상 녹화를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이제 공직선거법 사건 같은 것은 그렇지만, 근데 예. 이런 일반적인 사건 같은 경우에는 그 조사를 받는 피의자나 참고인의 동의가 있어야지만 녹화가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아마 녹화에 동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그 녹화되지 않고 진술한 걸로 보이고요. 예. 안타까운 점은 이제 당시에 이제 동석했던 변호인이 있었으면 이런 식의 뭐 인권 침해 의혹이라든가 뭐 이렇게 강압 수사 같은 거에 대한 논란이 없었을 텐데 그런 것이 없어서 결국은 지금 나와 있는 것은 예. 당시 수사에 참여한 이제 수사관 그리고 검사나 그리고 이제 그 진술 조서만을 놓고 강압이 있었는지를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뭐 그 규명을 하는데 시간이 좀 더 걸릴 걸로 예상됩니다. 자, 특검팀에서는 숨진 공무원의 변호인 측이 강압 조사 여부 확인을 위해 신청한 신문 조서 열람을 이 신청과 관련해서 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밝혔는데 그러니까 변호사가 그러니까 변호사로 볼 수가 있는지 이 부분을 좀 들여다보겠다는 건데 이게 왜 이렇게 되는 겁니까? 그렇죠. 지금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고 예. 있었는데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선임계는 들어갔던 것으로 보이지만 이게 형사사건 같은 경우에는 당사자가 사망을 하면 그 사람에 대한 부분들은 다 종결이 되는 것이거든요. 이게 민사 같은 경우에는 그 변호인이 뭐 유족들을 대리해서 다른 사건들을 다시 진행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형사는 좀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이분이 돌아가신 상황에서 이 변호인이 이거를 지금 진술조서를 보겠다라고 신청한 것을 받아줄 수 있는 것인가. 그러니까 위임인 자체가 지금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여기에 대해서 뭐 거부 처분 같은 것이 나온다면 다른 방식으로는 유족들께서 정보공개 청구라든지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굉장히 좀 초유의 상황이기는 합니다만 근데 이분이 이제 돌아가신 분의 진술조서 같은 경우에는 예. 살아생전에 갖고 계셨던 했던 거거든요. 조사를. 그리고 그 이후에 이 변호인의 선임계가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안 내어줄 이유는 없지 않느냐라는 생각도 듭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 소식도 짧게 짚어보겠습니다. 캄보디아에서 고문으로 숨진 대학생 박모 씨의 통장에서 수천만 원이 인출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 해당 통장의 입출금 내역, 이걸 통해서 범죄 연루자들 모두 찾아낼 수 있는 겁니까? 모두 찾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다만 지금 어쨌든 일부라도는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예. 그리고 그것을 타고서는 이 조직 전체에 대한 수사는 압박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분께서 돌아가셨지만 이제 한국에 남겨 있었던 통장이 이제 대포 통장이었던 것입니다. 예. 여기에 수천만 원이 인출이 된 상황들을 보았는데 지금 경찰 같은 경우에는 이 금원들이 이미 모두 인출이 되어 있어서 범죄 수익 보전이라든지
있다라든지 이런 거는 지금 상황은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확인된 것만 해도 한 3명 정도는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에 대한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그 이후에 다른 사람들의 뭐 통장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추가적으로 확인을 하게 된다면 분명히 이 전체적인 조직에 대한 조사에 있어서는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캄보디아 이제 범죄 조직들 대부분 이제 현장에 가보면 카지노가 있는 대형 리조트를 근거지로 삼고 있다라고 합니다. 특히 뭐 마치 영화 범죄 도시가 떠오르게 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는데 어떤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최근 한 10년간 이제 중국계 자본 예. 차이나머니와 이제 그 캄보디아 정부의 이제 전폭적인 지원을 받아서 이제 리조트, 이제 카지노 같은 이제 관광 이제 산업 레저 타운으로 이제 발전을 한 건데요. 근데 문제는 여기서 그 유입되고 있는 예. 돈이나 이제 그 인력들을 활용해서 이제 범죄, 그러니까 뭐 보이스피싱이라든가 로맨스 스캠 여러 가지 이제 특히 한국인들을 이용한 범죄에 악용이 되고 있어 문제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캄보디아 정부의 이제 사법 당국의 이런 좀 수사라든가 이런 좀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여기 많은 한국인들이 이제 범죄 피해로 대상으로 이제 악용되거나 이제 유입되는 그런 문제가 있는 지역이죠. 네. 자, 캄보디아에서 납치된 한국인들을 구출해온 현지 선교사의 말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구타를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뭐 살갗이 막 그냥 변색이 된다든가 아니면 새파랗게 막 그 죽어있는 피처럼 온몸이 전기 고문을 갖다가 너무 심하게 받아가지고 발톱 같은데 손톱 같은 데가 막 이렇게 타버리는 같은 이런 모습들도 제가 봤습니다. 저렇게 선교사가 절절하게 오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데도 청년들이 간다는 거죠. 지금 이런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렇죠. SNS에서 해외 취업 이런 형태를 검색을 했을 때 캄보디아에 가면은 항공료 그리고 숙식 비용을 넘어서서 주급으로 한국 돈을 한 500만 원 정도를 예. 주겠다라고 하면서 청년들을 유혹하고 있다라고 알려지고 있는데요. 예. 지금 오창수 선교사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캄보디아에서는 가정부 그러니까 일용직으로 일을 했을 때 한 달에 벌 수 있는 돈이 한 200달러에서 300달러 정도가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1,000만 원 정도 이상을 줄 수 있는 직업이라는 것은 캄보디아의 정상적인 것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한국 청년들이 조금 더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오창수 그 선교사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이미 한 50여 명을 구출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 정부는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도 되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